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을 지낸 김성회 자유일보 논설위원이 월간조선 편집장 출신 조갑재, 한국경제신문 주필 출신 정규재,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김진시 등 3명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이들 3인방이 노추, 다시 말해서 노욕이 만든 추물이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민경욱 전 의원은 이 3사람에 대해 맛이 간 건 진작에 알았지만 증세가 이렇게 심각한지는 미처 몰랐다고 꼬집었고, 호남자유우파 법조인인 김향훈 변호사는 이 사람들은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른다, 머리가 나쁘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들 3인방에 대해 정치적 창녀라는 아주 신랄한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조갑재, 정규재, 김진시는 최근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좌익 세력의 입맛에 맞는 요설에 가까운 황당한 주장을 잇따라 내놓아서 한겨레나 MBC 등 좌익 매체의 이쁨을 잔뜩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질 좌익 세력들은 이들을 보수 농객이라고 치켜 세우면서 이런 보수 농객들조차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책략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우파 진영에서는 단언컨대 이제 저들 3인방은 적어도 보수 농객이라는 표현으로 불릴 자격이 전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갑재, 정규재, 김진시는 또 온갖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 2020년 4.15 총선 직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썩어 빠진 복마전 선관위를 줄기차게 비호하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애국 시민사회를 조롱하고 능멸해온 공통점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김성회 전 비서관은 가라지, 즉 쭉정이면 꽃이라도 아름다워야지 가라지에서 노추, 늙은 추물이 되다니,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들 3인방을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김성회 비서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태로 한동훈과 같은 기회주의 배신자도 확실하게 드러났지만 그동안 우파를 자처했던 가라지, 즉 쭉정이들도 확실하게 드러난 셈이다. 조갑재, 정규재, 김진 등 우파 가라지 3인방이 그들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왜 사람이 늙어가며 취해지는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지적 해안이 부족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권력의 끈을 잡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갑재는 이준석 바였다. 국민의힘 세대교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준석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 끼워 넣으려 했다. 이미 이준석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음에도 사리분별이 힘들어진 나이로 인해 판단력을 상실하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진도 마찬가지다. 김종혁이 그렇듯 한동훈 장인 진형구의 경복고 라인을 탄 김진, 이현홍, 김종혁으로 이어지는 중앙일보 라인의 가라지들이 눈에 띈다. 한동훈 라인의 조마조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내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김진 씨를 질타했습니다. 김성회 전 비서관은 이어서 정규재는 한술 더 뜬다. 몇 마디 말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발탁되었다가 부산시장에 출마하고 썸맛을 보더니 아예 맛이 가버렸다. MBC가 조작 선동을 하려고 이재명하고 대담을 만들어 주었더니 명비어천가를 떠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회 비서관은 그래서 사람은 웃자라면 망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발탁되었다가 정의당으로 옮긴 이자스민이 그렇다. 들판에서 피었다가 사람 손에 꺾여 화병에 꽂힌 꽃들과 같다. 이내 시들고 쓰레기가 되어버린다. 자기들이 쓰레기가 된 줄도 모른 채 악취를 풍긴다면서 그것이 바로 노추다. 노욕이 만든 추물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민경욱 전 의원은 이들 3인방에 대해 맛이 간 건 진작에 알았지만 증세가 이렇게 심각한지는 미처 몰랐다. 사고가 상계를 심각하게 이탈했다면서 조갑재, 정규재, 김진은 이참에
좌파 전향을 공개 선언하라. 그리고 돈 많이 벌어라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또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 신흥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조인인 김향훈 변호사는 3차원의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아는 사람은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논리에 안 맞는다고 쥐랄한다. 3차원의 세계에서 잘나가던 투사였던 정규재, 조갑재, 김진은 4차원의 세계에서 헛소리를 존나 하고 있다. 총칼만 쏘던 세계에서 잘나가던 전투원이었던 이들은 초음속 전투기와 핵무기가 나온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좀 있다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포탄을 맞고 장렬히 돼질 것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향훈 변호사는 이어서 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른다.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이윤석 작가는 조갑재, 정규재, 이병태, 김진과 매수되는 즐거움 이런 도발적인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갑재가 너무나 줄기차게 이준석을 미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다. 과학고에서도 성적이 신통치 않았던 애 김무성, 유승민 백으로는 설명이 어려웠다. 중공이 키우고 있는 황태자, 차이나머니가 이 나라 정계, 재계, 언론계, 학계를 녹인 지가 오래. 한 세상 살면서 매수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선물이나 성상납제의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소수이다. 그러니 일반인들은 사악한 행위라고만 알지 그 쾌락은 모른다. 조갑재 같은 애들은 속으로 이럴 거다. 너희들은 매수되는 즐거움을 모르지. 돈과 여자가 흥부박에서 줄줄이 나와. 매수되는 즐거움을 모르는 우리 범인들은 조갑재 같은 특수계층을 이해해야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페이스북 유저인 고성혁 씨는 조갑재, 정규재, 김진, 기생충의 본질에 대하여 그들은 정치적 창녀 이런 아주 직격탄의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월간조선 조갑재, 중앙일보 김진, 한국경제 정규재 이들 3인방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파에 기생했던 기생충이었다. 기생충 특징은 숙주가 이제 끝났다 싶으면 숙주 몸에서 기어나와서 본색을 드러낸다. 이들의 현재 모습은 딱 기생충 그 모습이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시절 조갑재, 정규재, 김진 이들은 보수 우파에서 오피니언 리더입네 하면서 그야말로 온갖 꿀을 다 빨아먹은 자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마시던 보수 우파라는 우물에 침을 뱉는 것도 모자라 똥오줌을 싸고 있다. 그러면서 지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등불인 양 개사기를 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점이 있다. 언론인 출신이다. 글쟁이들이다. 그리고 지금 와선 보수 우파의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후려갈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올바르다고 구역질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 가장 구역질나는 궤변은 자신들은 절대 변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다던 김대중도 오줌 지릴 정도의 거짓말이다. 변절자들은 자신이 변절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이 자신을 배반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애국 우파라고 하던 시민들을 향해 꼴통들이라고 말한다. 극우 맹동분자라고 서슴지 않고 욕설을 한다. 조갑재, 김진, 정규재는 기생충이자 변절자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2번 다시 보수우파 집회에 나오지 못한다. 만약 나온다면 몰매 맞을 테니까. 스스로 변절하지 않았다면 자신있게 나와보시라. 어떤 인간에 대해 알려면 그 친구를 보면 된다고 했다. 지금 조갑재, 정규재, 김진의 친구는 누구인가? 정규재는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을 쭉쭉 빨아제꼈다. 마치 창녀가 손님의 머리를 빠는 것처럼 그렇게 흥분할 정도로 빨아제꼈다. 김진은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하면 경제도 안보도 모두 다 잘할 것이라고 이재명의 똥꼬를 핥아주었다. 588 율랑녀들도 배워야 할 만큼 이재명을 뿅가게 만들어준 정치적 창년들이다. 그렇다. 그들에겐 변절자란 말도 기생충이란 말도 아깝다.
정치적 창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아주 통렬하게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 조갑재, 정규재, 김진시 저 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보면 앞으로 조만간 어쩌면 무슨 이재명 특보가 된다든지, 혹은 만에 하나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이재명 정권하에서 뭐 한 자리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참 살다 보니 별꼴 다 봅니다. 이제 저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김정은도 괜찮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정말로 노출하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이 한국에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문제, 그중에 압도적 다수는 중국인들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출판인인 길도영 타임라인 출판 대표가 아주 우려를 표시하면서 예리한 글을 썼습니다. 길도영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중공인에게의 선거권 부여는 노무현 정권 시기인 2005년 열린우리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부터 비롯했다. 이 법안은 이강래 당시 여루당 의원과 정계특위위원장이던 유시민을 비롯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적극 추진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케이스였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는 하지만 이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인에게 같은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공이란 체제 자체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4대 원칙을 필수로 하는 민주선거를 시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20년간 바로잡지 않고 있다. 결국 외국인 유권자는 17년간 12만 명이 증가했으며 이 중 99,968명이 중공인으로서 중공인들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는 높은 수준이다. 길도영 대표는 이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얼마나 한국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를 지적합니다. 문제는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외국인이 12만 6천여 명인데 그중 중공인이 무려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결과 경기도지사 선거 당락이 8,900표로 승부가 갈리며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이 국민의힘 김은혜를 누르고 당선됐고 안산은 179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는데 중공인들의 투표가 결정적이었다. 내년 제9회 지방선거에 외국인 유권자 12만여 명이 참여 예정이고 그중 민주선거 경험이 없는 중공인들이 10만 명 가까이 대한민국 지방선거 참여가 확실시된다. 즉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전멸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러분, 지금 이 외국인, 특히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는 중국 본토에서 온 중국인들의 선거권 문제, 이건 지금 아주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길도영 대표도 지적하다시피 중국에서 한국인들의 선거권이 없지 않습니까? 애당초 중국에서 제대로 된 민주선거도 없거니와, 그런데 왜 한국에서 중국인에 대해서 선거권을 줘야 되는지,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온갖 분야에서 중공의 한국 사회 개입 문제가 심각한데 선거에서까지 이런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어느 당이 우세하고 불리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돼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각성이 필요하고 반드시 신속히 바꿔야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